먼저 자기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강원 지역 응시에서 합격한 학생이고요. 그리고 저는 올해 3번 시험을 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일병행 여부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초재수 때는 일병행을 전혀 하지 않고 그리고 삼수 시절에 한 달 정도 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일한 게 일병행의 전부였습니다. 먼저 일반 영어학 그리고 문학 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재수 때 약간 기출 분석을 소홀히 한 케이스라서 삼수 시절에는 기출 분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공부를 하겠다고 삼수 초반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일반 영어 기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왔고 그리고 하반기쯤에 김수아 선생님의 일반 영어 그리고 문학 기출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제가 기출을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기출 방향을 잘못 설정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혼자 강의를 듣고 성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기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방향을 설정했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1년 내내 다양한 단어를 외우는 스터디를 꾸준히 진행했고 그리고 저는 일반 영어와 그리고 문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출 분석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학 지문과 그리고 긴 글에 대해서 감을 잃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내내 다양한 영미신들을 분석하는 스터디를 하였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영미 소설 또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통해 읽어야 하는지를 다양한 스터디원들과 토의하여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스터디를 꾸준히 주기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5, 6월에 들었던 김수환 선생님의 기출 분석 강의를 통해서 제가 기출 문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풀어보는 기회를 가졌고 이를 통해서 그리고 막판에 9월부터는 짝스터디를 통해서 이러한 지문의 유형에서는 이렇게 지문을 파악해야 하고 그리고 답안이 어디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를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일주일 단위로 계속 새로운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고 그리고 연습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짝스터디에서는 제가 어떻게 기출을 분석했는지를 말로 말하는 과정을 통함으로써 제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사고 방식들을 파악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후에 맞닥뜨릴 기출 지문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가장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학 공부 방법 마치고 그리고 영교론을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가장 굵직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이것 또한 기출 분석을 제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영교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최시현 쌤의 그 영교론 교재를 통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념과 그리고 기출에서 나왔던 영교 개념들을 모아서 저만의 마인드맵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영교 마인드맵을 제작해서 제가 스스로 계속 꾸준히 인출해보고 백지 인출을 하면서 제가 놓쳤던 개념과 흐름이 무엇이었는지 계속 체크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수 시절에 영교 문제 중에 기입형을 틀린 적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저만의 영교 글로서리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영교 글로서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가 틀렸던 모의고사 개념이나 혹은 기출 개념 그리고 다양한 영교론 원서에서 다루었던 다양한 영교 개념들을 취합하여 제가 모르는 것 순서대로 이러한 개념들을 정리하고 이러한 파일들을 계속 무한 인출하면서 제가 영교에서 모르는 개념이 없도록 공부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기출 분석을 굉장히 열심히 한 케이스였습니다. 저는 먼저 기출 분석을 위해서 짝스터디로 초반에는 영교 기출 답안 작성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짝스터디 선생님과 함께 이러한 답안 작성을 어떻게 했는지 서로 살펴보고 첨삭을 해주면서 이러한 연교 문제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떠한 표현을 써야 하는지를 서로 체크하면서 이를 분석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기출 분석을 통해서 제가 모르는 연교 개념이 나왔을 경우 이를 다루었던 다양한 모의고사 문제들을 편집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기출 분석 자료에 적어 넣으면서 이러한 기출 개념이 어떻게 모의고사에 나오는지도 체크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7월부터 직강으로 최시연 팀의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었는데 이러한 모의고사 문제들에서 틀리는 연교 개념들에 대해서 최시연 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출 해설 자료를 통해서 이러한 개념들이 어떻게 기출에 연계되는지까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 복습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교에 있어서 답안 작성을 확실히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출을 항시 계속 끊임없이 돌리며 어떻게 기출 작성을 임해야 되는지 배웠고 그리고 막판에 시험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다양한 연교 기출을 풀면서 제가 취약했던 연교 유형과 그리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연교 문제 유형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쉽게 답안을 적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틀을 만들어서 시험장에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연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어학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재수 시절에 영어학이 가장 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삼수 시절에 일단 무작정 원서를 읽는 것만 진행하지 않고 다양한 인출 스터디를 같이 진행하면서 이러한 영어학에 대한 지식을 쌓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1, 2월 달에는 각종 주요한 원서들을 회독하고 그리고 최진호 쌤 교재 중에 영어학 어드밴스라는 교재를 통해서 제가 몰랐던 영어학 개념이나 그리고 이렇게 어떠한 개념들이 더 심화되어 나올 수 있는지를 공부하여 제 나름대로 영어학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어학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삼수 시절에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접해보고 인출하는 스터디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열심히 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원서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기반하여 특정한 몇 개 문장을 뽑고 그 자리에서 이 문장에 대한 정비문을 설명하는 스터디를 11월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어 강세에 굉장히 취약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단어 강세를 보완하기 위해서 1년 내내 그리고 MD 복화에서 나오는 단어나 혹은 기출에서 계속 빈출되어 나왔던 단어들에 대해서 강세를 확인하는 스터디를 계속 꾸준히 했었습니다. 또한 저는 연교론과 같이 영어학도 기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뿐만 아니라 영어학은 범위가 넓고 다양한 곳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영어학에서 문제를 나오기 때문에 영어학에서 제가 모르는 개념들을 몇 개 뽑아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학습지를 만들어서 계속 인출하며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7월부터 들었던 최시연 팀 모고를 통해서 보충했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최진호 쌤이 제공해 주시는 다양한 모고 문제 해설이 정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설 자료를 통해서만으로도 공부가 잘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최진호 쌤께서 제공해 주시는 다양한 원서의 발췌독을 통해서 제 기출 분석의 단권화 자료를 완성시키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영어학 기출분석 단권화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그리고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파생 개념들을 A4 용지나 그리고 다양한 공책에 정리해서 제가 갖고 있는 참고서들과 그리고 원서에서 모르는 개념이 없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제가 어떠한 특정한 개념을 다루고 있는 모든 원서들의 측면을 확인해서 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데이터와 그리고 이론을 정리하여 이론과 그리고 기출분석 단권화 또한 완성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기출분석 자료를 통해서 계속 무한 인출하고 그리고 무한 복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다양한 연결원 개념에 대해서 모르는 데이터가 없도록 연습하여 이번 영어학 시험 결과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차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처음 1차에 합격한 케이스라서 초재수 때는 그냥 약간 수박의 겉핥기 식으로 수업 실현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그리고 면접은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는구나 라는 감 정도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이 끝나고 12월에는 일단 기출을 먼저 돌려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15분 안에 모든 내용을 커버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제가 티처톡 또한 정밀하게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라 하루하루 연습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합격을 받았을 때 저는 일단 기출을 무한 연습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수업 실현이 그렇듯이 일단 기본적으로 4스킬 안에서 모든 게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 안에서 다루었던 4skills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는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출을 무한 연습하되 빈출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메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디테일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티처톡을 먼저 정교화하고 저만의 만능 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가 수업 실현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이, 저는 항상 매일매일 셀프 피드백 노트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시현 교수님께 받은 피드백과 그리고 제가 영상으로 본 제 모습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제가 오늘은 이러한 실수를 했고, 그리고 근데 이러한 실수를 고치기 위해서는 필러를 3-4번 정도 줄여야겠다라는 다양한 성찰 일지 작성을 통해서 그 다음 날에 어떻게 내가 의식적으로 이러한 하루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심하고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실현과 그리고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기가 얼마나 의식적으로 이러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고쳐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출을 무한 연습하긴 했지만 저는 새로운 문제도 실전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최시현 쌤께서 제공해 주시는 다양한 2차 실전 문제지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대처해야 하는구나 라는 위기 대처 능력 또한 배웠던 것 같습니다. 또한 최시현 쌤께서 제공해 주시는 문제가 시중에 있는 다양한 모의고사보다 양질이었고 진짜 나올 수 있는 주제로만 선별해서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점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2월에 면접 연습을 할 때 일단 저는 교육학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교육학 용어를 굉장히 많이 활용한 케이스라서 면접은 12월에는 많이 힘들이지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만
다양한 시중 교재들을 통해서 기출과 시중 교재들을 통해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합격이 난 후에는 이러한 제가 가지고 있는 면접 책이나 그리고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제가 이러한 이론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말해야겠다라는 만능 틀을 제작하여 하나의 이론 책으로 정리를 하여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이러한 자료들을 보면서 외웠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강원도 지역이 시책을 보지 않는 지역이지만 강원도만 15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저는 시책이 꼭 시책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한 이론들에 대해서 강원도 시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연관성을 찾아서 그 자료 옆에 적어 놓아서 제 답안이 좀 더 풍부해지도록 계속 무한 인출하고 복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시책을 통째로 외우지는 않았지만 주요 정책과 그리고 주요 이론들에 대해서 말을 했던 게 굉장히 큰 요인으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큰 이유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영어 면접이 굉장히 약했던 사람으로서 아침과 그리고 밤 이중으로 영어 면접 스터디를 전화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어 면접 스터디를 계속 진행하면서 제가 미비했던 부분들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에 생각나지 않았던 영어 면접 표현들을 따로 적어 놓아 이것 또한 내일 꼭 이 표현을 사용해서 연습해야지 라는 이러한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계속 정교화를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리고 최시원 쌤께서 제공해 주시는 다양한 영어 면접 문제들을 통해서 제가 어떠한 구조로 말을 해야 상대방이 잘 알아듣는지 그리고 제가 명사구 키워드로 얘기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는데 최시원 쌤께서 이런 점들을 잘 짚어주셔서 제가 실제 면접장에서 명사구 키워드로 잘 말하고 이러한 서포팅 디테일도 잘 말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면접은 계속 말하는 연습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했던 것을 계속 리플렉션 하는 과정도 중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매일 밤마다 그 하루에 진행했던 면접 한 세트를 다시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짝스터디로 전화로 진행을 했는데 각자 문제를 올리고 각자 구상 시간을 갖고 자기가 그 하루 안에 말했던 면접 문제들을 다시 복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말할 수 있는지를 성찰하고 다시 말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상대방이 좀 더 잘 알아듣겠구나 라는 성찰을 하면서 면접 실력을 좀 더 높여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너무 장의존적인 사람이라 주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가가 강원도이지만 올해는 무조건 노량진에 올라와서 그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래서 집에서 공부하지 않고 노량진 와서 직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던 게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캠스터디 이런 거 활용을 해서 무조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실수를 많이 하는 것도 알고 실수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1차 준비 때에도 계속 오답노트를 많이 작성하고 그리고 제가 쓴 답안지에 정말 빨간색 볼펜이 정말 많을 정도로 제 답안을 정말 장렬히 첨삭하고 이제 다시는 이런 실수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최시현 쌤 팀 모의고사를 볼 때 항상 지켰던 원칙이 있는데 제가 한 주 한 주 모의고사를 보면서 제가 꼭 지켜야 되는 원칙들을 항상 적어놓고 체크리스트로 활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문제 풀 때는 문제 푸는 생각만 하기 아니면 일반 영어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게 이렇게 한 주마다 목적을 설정을 해서 이러한 것들이 저에게 성공 경험을 가지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제가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큰 동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이렇게 상담도 굉장히 잘 해주시고, 제가 약간 멘탈이 약한 편인데 멘탈이 약한 편인데 되게 진심으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북돋워 주시니까 좀 더 다음 주에는 좀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심리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제 실수를 알고 계속, 약간 힘들지만 실수를 알고 계속 그걸 고쳐 나가려고 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올해 합격의 가장 큰 동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재수 때 좀 일반 영어가 너무 안 나오고, 그리고 약간 점수가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싶어서 수아쌤께 상담을 요청드려서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를 먼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담 갔을 때 목표가 내 고집 부리지 말자. 일단 어른들의 말을 듣자. 나는 결과적으로 합격을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내 방식이 잘못됐으니까 합격을 못한 것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일단 선생님이 해주시는 해결 방법과 그리고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마음을 먹어야 이 끝없는 시험 시간들을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약간 멘탈이 많이 힘들었던 상태라서 울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상담 때문에 좀 정신 차리고 기출 분석 강의 듣고 이렇게 이렇게 많은 생각할 겨를 없이 바쁘게 지내게 됐던 좋은 기회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삼수까지 하게 될 줄 몰랐는데요. 네,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다 하다 보니 삼수까지 왔는데, 저는 그 시간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자존감도 너무 많이 떨어지고, 내가 올해 떨어지면 이제 갈 길이 없다 약간 이 생각까지 한 시기여서 심리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약간 그 힘든 감정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올해 가장 제가 하기 싫은 공부들만 했고, 가장 필요하지만 가장 하기 싫은 공부만 했고, 제 실수를 계속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책찍질을 좀 하면서, 좀 어차피 나를 위한 길이고 어차피 나를 위한 공부니까 조금만 참고 해보자 약간 요 생각으로 울면서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마음이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책찍질하고 약간 성찰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항상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실수 노트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오답 노트나 그리고 성찰 일기 작성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어떤 현재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나아진 자기를 만날 수 있는지를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좀 더 진짜 내가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